여러분 안녕하세요. GTQ 일러스트 1급 기능 총정리 시간입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각종 시험 보기 위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영문을 쓰게 됩니다. 자, 전부 메뉴도 전부 영문으로 나오죠.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한글이 있지만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실 때는 영문으로 보시기 때문에 한글은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공부하시도록 하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한글로 공부를 하시면 영문 일러스트레이터에 전혀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좀 틀리고 단어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니까 꼭 영문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 수업은 CC2019 버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실 때는 CS4 버전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CS4 버전은 굉장히 옛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쓰는데도 별로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배워도 CC2019 또 쓰시려면 또 배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만 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버전으로 하시고요.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신버전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틀려지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CC2019로 하셔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혹시나 좀 틀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작업을 하게 되는 공간, 즉 워크 에리어가 되겠죠. 작업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윗부분은 메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툴 팔레트입니다. 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이 컨트롤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 팔레트가 없으면 작업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팔레트는 꼭 열어두고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팔레트죠.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옵션들이 뜨는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이 되고요. 이 위쪽에 컨트롤 팔레트가 열리지 않으실 때는 윈도우에서 여기 컨트롤을 체크를 해주시면 열리게 되고요. 가끔 툴이 안 보인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툴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툴.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화면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축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 없어도 이건 꼭 외우셔야 되겠죠. 자, 우선 도화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확대했을 때 다른 부분을 볼 때는 이 스크롤 버튼으로 움직이면 불편하죠. 그래서 자, 손바닥 툴을 이용하죠. 툴에 손바닥 툴 있죠? 이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거 언제 누르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단축키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뀌죠? 띄면 원래 툴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툴들을 쓰시더라도 손바닥 툴 위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항상 손바닥 툴로, 핸드 툴로 들어가셔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스페이스바를 띄시면 언제든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 스페이스바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돋보기 툴 있죠. 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구역을,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축소할 때는 Alt키로 축소하게 됩니다. 자, 지금 CC2019 버전은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CS4는 클릭 드래그하면 여기에 점선식으로 나와서 확대가 될 거예요. 어쨌든 클릭 확대, 그 다음 Alt키 누르면 마이너스 바뀌죠. 클릭 축소.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자, 클릭 축소하기 귀찮아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툴 팔레트에 있는 손바닥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딱 맞춰서 도화지를 딱 채워주게 되죠. 자, 요게 손바닥 툴이 되겠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해서 정확하게 윈도우에 맞춰주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툴은 이 돋보기 툴 단축키입니다. 자, 이것은 키보드에 있는 Z키를 누르면 돋보기 툴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를 하시고 축소할 때는 Alt키에서 축소하신 다음에 다시 자, 여기 있는 선택 툴, 선택 이동 툴로 돌아가실 때는 V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Z와 V, 자, 최소한 이 두 가지 툴은 외우셔야 되겠어요.
다른 거는 여러분 이제 직접 찍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이 두 가지 하고 스페이스바, 요거는 외우세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툴들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이죠. 벡터 방식의 작업을 하게 되는 여기 있는 펜 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 툴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이 펜 툴을 익히기 전에 자, 이 베지어 곡선, 벡터 방식의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원리부터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툴들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면상에서 즉 2D라고 하죠. 2D에서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픽셀 방식과요. 픽셀 방식과 그 다음에 벡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그림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픽셀 방식의 대표적인 거는 포토샵이 되겠죠. 자, 이것은 그림을 확대를 했을 때 최소 단위가 픽셀이에요. 요렇게 사각형 픽셀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픽셀들이 모여서 그림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것을 확대했을 땐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이것들이 축소되고 축소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미세한 점으로 돼서 마치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포토샵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깨지게 되겠죠. 자,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벡터 방식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뭘 하나 그렸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이 자, 레드가 들어가 있고요. 요 바깥쪽은 블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하면 컴퓨터는 요 곡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 포토샵은 계산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곡선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공률을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 눈에 다시 그려줘요. 그러면 깨져요? 안 깨져요? 전혀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이 벡터 방식이라는 자체가 이 공률을 그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컴퓨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여기를 또 확대를 해도 이 공률을 계산해서 또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곡선 말고 요런 곡선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것도 전부 공률이 있겠죠? 컴퓨터는 전부 이걸 계산해서 그려주기 때문에 공률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쪽 공률과 뾰족한 정도값, 공률 전부 다 계산해요. 그래서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해서 그려주는 거니까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 그러면 요 부분을 또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또 계산을 해서 또 보여줍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깨진다는 얘기죠. 자, 그 대신 이거는 사진 같은 데 쓰이지만 이것은 그림 같은 일러스트 같은데, 만화 같은데 요런 데 쓰이게 됩니다. 즉, 경계 부분이 레드와 블루 같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이런 그림에는 무조건 이거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스티커들 있죠. 종이 스티커 어디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재밌는 애기들이나 뭐 보는 것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이죠. 이 스티커의 경계선이 어때요? 가위로 다 딱 잘려져 있으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이겁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요렇게 자르는데 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칼로 뭔가 이렇게 잘리는 이런 것들도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요 칼로 어떻게 자를지 파일로 다 만들어줍니다. 자, 이 정도로 쓰이는 곳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옷 같은 데 보면 자수가 놓여있고 패턴 놓여있는 것도 전부 이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준 파일로 기계가 전부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옷에 보면 프린트 돼 있죠?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글씨가 굵게. 이거 전부 뭐예요? 일러스트. 아시겠죠? 포토샵으로는 이렇게 그림은
뿌옇게 흐려져서 안 돼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대해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만 익히시면 모든 3D 프로그램, CAD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든 전부 다 이 방식으로 응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래픽 프로그램에는 이 벡터 방식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즉 하나 배워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데 전부 다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절대 배워두면 후회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이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무판이 하나 있어요. 나무판에 못을 딱 박고요. 못을 딱 박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쫙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손으로 고무줄을 튕기면 팅팅 하겠죠. 그죠? 고무줄은 팽팽하게 연결이 돼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네. 자,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위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두 개면 옆으로 봐도 되는데 두 개 이상 되는 건 이제 위에서 보는 게 좋겠죠? 못을 여기서 딱 박았어요. 그 다음 여기다 땅 박는 순간, 자, 여기다 하나를 못을 박는 순간, 자, 어디선가 고무줄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박은 이 못 있죠. 못에 탁 연결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못이 어디 박히는지 탁 첫 번째 박았고요. 두 번째 못을 박는 순간 이 고무줄이 가서 딱 걸려요. 그러면 세 번째 못을 또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또 기다리고 있다가 탁 가서 이어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못을 박을 때마다 컴퓨터는 알아서 고무줄로 짝짝짝 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박은 배에 땅 찍게 되면 이 못이 처음과 끝을 딱 이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주게 돼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쉽죠? 네, 자, 요거는 두 번째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겠죠? 못을 땅 박았어요. 나무판에. 자, 두 번째 못을 땅 박는데, 자, 땅 박고 이 망치를 띄지 않고요. 땅 박은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지금 제가 못을 박는다는 소리는 마우스로 클릭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마우스 버튼,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못을 탕탕 박는 거고요. 못을 박은 상태에서 끄는 거는 클릭 드래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을 땅 박고 망치를 띄지 않아요. 마우스를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못에는 여러분들 예전에 TV들이나 또는 라디오 같은 거 보시면 또는 낚싯대 어때요? 안테나가 이렇게 나오죠. 접었다가 주르륵 폈다가, 그렇죠? 여기에는 그게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상의 안테나예요. 자, 완전히 접혀질 수가 있는 안테나입니다. 뭐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완전히 접혀 있어요. 그러다가 쭉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고무줄이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안테나가 이걸 잡아 당깁니다. 어디를? 중앙을. 어디가? 안테나의 끝이. 그러면 얘가 달려 올라가겠죠. 자,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 이거는 뭐예요? 고무줄. 이건 뭐라고요? 실. 고무줄 늘어나요? 당연히 늘어나죠. 실은 늘어나요?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실이 당겨지니까 이 고무줄은 어떻게 되겠다? 달려 올라가겠죠. 이게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를 당기는 게 아니고 이 뒤쪽을 당겨요. 이 안테나가 자, 쌍이에요. 대칭이에요. 대칭으로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를 당기면 반대편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먼저 번 고무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다음에 찍힐 못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예요. 자, 여러분 벌써 한 60%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못을 하나 박았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못을 땅 박고 이쪽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면 원래 땅 박았을 때 고무줄은 어떻게 연결돼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당겼죠. 그러면 이 고무줄은 어떻게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뭘까요? 자기가 당기는 이 안테나 반대쪽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번에 그린 거는 여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자, 요걸로 그려 놓을게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자, 내가 당긴 부분은 어디? 여기.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무줄이 이쪽을 당겨주니까 고무줄이 이렇게 휘게 되겠죠. 얘가 당기니까요. 그렇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여기에 찍으면 원래는 이렇게 고무줄이 이어져야 되는데 얘가 당기니까 고무줄은 이쪽으로 딸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곡선을 완벽하게 그리려면 불가능해요. 사람 손으로. 하지만 이거는 컴퓨터가 전부 계산해서 그려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깔끔한 곡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건 제가 그리니까 찌글찌글한 거지 실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찍고 땅.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땅, 마우스를 띄지 않죠? 당겨요. 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당기는 부분은 여기 있고요. 반대편에 당겨져서 영향을 주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 다음 내가 여기다 찍게 되면 얘는 원래 직선이 돼야 되는데 요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당기는 거예요. 중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은 실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 곡선을 표현하기가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상으로 나오는 거지. 실제는 이거죠, 이거. 요게 실제적인 그림이고요. 요거는 가상입니다. 가상. 우리가 쉽게 그리게끔 도와줄 뿐이에요.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펜 툴이 있습니다. 이 펜 툴. 이 펜 툴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 다음 여기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엔터키 치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아까 우리 3번까지 했죠? 자, 이번엔 4번 이동툴과 이동툴. 두 가지의 이동툴인데 이 이동툴은 전체 이동, 이것은 부분 이동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이라고 했죠. 못.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고무줄. 이런 것들은 고무줄. 요거는 안테나인데 이거는 가상. 우리 눈에만 보이는 상상 속에만 있는 가상의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럼 뭐예요? 전부 못이죠. 못.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못의 위치를 잘못 찍은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못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이동 툴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전체, 하나는 부분이에요. 전체와 부분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요.
잡고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여요. 이건 뭐예요? 박혀 있는 못들을 전부 통짜로 빼버리는 거죠. 자, 요렇게 나무판이 있고요. 여기에 못이 땅 박혀 있는 상태고 고무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빼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시 땅 박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툴입니다. 전체 이동, 전체 선택 툴. 그 다음 요것은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못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즉 요걸로 요 못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요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속이 빈 하얀 사각형, 요거는 속이 찬 파란색 사각형. 자, 여기가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놓고 핸들도 바꿔줄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핸들 연습하시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몇 번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잘 생각처럼 안 돼요. 요런 마음대로 내가 모양을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숙달되도록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꾸준히 좀 하시면 많이 늘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곡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 방식의 기본 개념과 펜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